작업 공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메뉴 위에 메인 메뉴 아이콘 툴바 공간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밑에 구성 요소를 특성 메뉴, 그리고 이게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측정 결과 아웃풋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가장 편해요. 숨겨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게 보시면 넓게 쓰고 싶다면 여기 윈도우에 가시면 스탠다드, 클래식, 그리고 이렇게 특정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탠다드를 선택하시면 다 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이게 작업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에서 맨 앞에 여기 파일 보시면 여기 파일이 있죠. 여기에서 파일은 일단 새로운 리눅스를 시작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파일에서 클릭해서 새로 시작하기, 저장하기, 불러오기, 내보내기, 출력하기가 다 이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3D 오브젝트를 가져오고 싶을 때도 이쪽에 있어요. 다 임포트가 이쪽에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스타트 가보시면 단어 스펠링이 틀렸네. 스타트에 가시면 일단은 맨 앞에 오브젝트 붙여넣기, 잘라내기, 복사하기 이런 메뉴들이 그냥 마우스로 클릭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축키를 저는 씁니다. 이따가 단축키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다 단축키로 쓰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제 강의의 목표가 뭐냐면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자 가 제 강의 목표예요. 제 CG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리눅스를 정확하고 빨리 하고 집에 가는 그런 방식. 하지만 다 했다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혼자 놀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클라이언트한테는 3일 걸린다고 얘기하고 하루 만에 다 하고 이틀은 놓으시는 걸로. 저의 목적이 그겁니다. 저도 그 목적을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빨라졌어요. 자, 두 번째 메뉴가 이거는 평면도 3D 입체, 그리고 이거는 실시간으로 렌더링 화면을 보는 거. 이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실시간으로 렌더링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즉각적으로 빛의 느낌을 볼 수 있어요. 렌더링이 바로바로 구동돼서. 근데 오류나요. 이렇게 하지만 안 돼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정말 좋은 거 아닌 이상 지금 저희 실습장에 있는 컴퓨터는 멈춰요. 꺼져요. 그냥 바로 꺼지니까 웬만하면 이거 클릭하지 마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 회전하고 스케일 조정하는 거, 에이밍하는 거, 요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단축키로 사용할 겁니다. 여기 클릭을 전혀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브젝트 계산 영역의 형태를 꼭지점을 수정할 때, 바닥 조도 영역을 수정할 때, 모양을 조금 더 바꾸거나 영역을 축소하거나 할 때 이게 꼭지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많이 가끔 쓰세요. 그리고 여기는 자예요. 측정하는 거, 각도라든지, 그리고 거리, 조명과 조명기구의 거리, 보안등 간격의 거리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0m가 어느 정도야? 이렇게 30m까지 이렇게 끌어보고 이런 식으로 측정할 때 이 자 모양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정렬할 때 이거 쓰고, 이건 그리드 스냅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조명기구를 각도별로 이렇게 에이밍을 하잖아요. 20도, 30도, 40도, 50도. 이거를 이제 각도를 10으로 만들어 놓으면 10도가 이제 딱딱딱딱 걸리면서 꺾입니다. 그래서 에이밍을 할 때가 좋고, 조명기구 회전할 때 그리드 스냅을 걸고 하면은 90도, 180도 정확하게 회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회전할 때 그리드 스냅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이상 다 끄고 작업을 합니다. 조명기구 배치할 땐 꺼야 돼요. 그리고 각도는 여기 15라고 써 있죠. 이 15도 각도로 꺾는 거예요. 여기가 15가. 그러니까 5로 하면 5도 각도로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다음 프로젝트 가시면, 프로젝트는 여기는 이제 프로젝트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조명 이거 시작할 때 뜨는 거 있죠. 프로젝트 데이터. 이름, 프로젝트 누가 하고 커스터머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약간 데이터를 처음에 하실 필요 없고 작업하시다가 여기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리적 위치도 입력할 수 있지만 이거는 경관 조명 쪽에서는 크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씬을 추가하거나 한 층만 보고 한 방만 보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볼 수 있는데,
인테리어는 좀 유용하지만 익스테리어 쪽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붙여넣기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하셔도 돼요. 여기서 프로덕트, 그 다음에 프로덕트 메뉴를 한번 가보시면 같이 한번 봐도 돼요. 같이 프로덕트를 보시면 이렇게 리눅스 넷, 루미나리에 뭐 센서, 램프 이렇게 있는데, 루미나리에 쪽 배광 파일을 입력하는 거 요 두 번째 메뉴예요.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안 뜨시죠? 딱 클릭하는 순간 다른 창이 뜹니다. 왜냐면 그건 조명기구를 안 가져왔을 때니까. 하나라도 갖고 오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이렇게 메뉴가 뜨고 내가 갖고 온 IS 파일이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또 추가할 건지 수정할 건지, 여기 부분들을 수정하는 거 부분, 여기는 이거를 아이콘으로 볼 건지 배광으로 볼 건지 모양 형태로 볼 건지 사진으로 볼 건지, 여기 형태 보기 방식을 바꾸는 메뉴가 여기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콘 리스트 뭐 배광 파일 삭제할 때도 여기 삭제 메뉴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IS 파일을 정렬하고 수정하고 뭐 추가하고 여기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인서트, 그 다음으로 인서트를 가시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잘라 놓은 거예요. 너무 길어서. 일단은 새로운 씬을 만드는 건 여기고, 이거보다는 가장 많이 쓰는 것, 경관 조명 쪽에선 베이직 오브젝트 요거 많이 쓰죠. 베이직 오브젝트, 그리고 여기 조도계를 추가하는 것, 조도계 추가하는 것까지 두 가지 메뉴를 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from CAD 플랜, 요거는 이 CAD가 있고 CAD를 익스트루드 할 때, CAD에서 입체로 만들 때 평면도를 깔고 그걸 입체로 건물을 올릴 때 만드는 메뉴가 이 from CAD 플랜입니다. 그 다음 길게 보면 CAD 플랜 도면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는 도면을 깔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도면에 어떠한 뭐 벤치가, 곡선형 벤치가 있어요. 만약에 곡선형 벤치가 있는데 리눅스에서 곡선형 벤치 그리기 힘들어요. 아시죠? 곡선에 대한 메뉴가 없습니다. 다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곡선의 형태를 갖고 싶을 때는 CAD로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벤치를. 그 다음에 갖고 와서 CAD를 깔고 익스트루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곡선형 벤치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CAD를 깔 때 요렇게 하는 거고, 뭐 백그라운드 이미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면이 없을 때 이미지가 갖고 오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스케일만 맞춰서 이미지는 넣으시면 돼요. 뭐 다른 거는 크게 문제 없고, 3D 오브젝트는 아시죠? 뭐 사람, 자동차, 나무 뭐 이런 부분들 갖고 올 수 있는 게 3D 오브젝트 많이 쓰시죠. 메탈리어는 이걸 눌러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다른 메뉴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마지막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씬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약간 이건 동영상으로 내보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명 효과를 내가 걸으면서 보면 이런 느낌이 있구나 라는 걸 씬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통로 조명 오늘 하신 거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 맨 나중에, 맨 마지막 시간에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편해요. 의외로 되게 편해서 많이 쓰십니다. 인터페이스 여기 씬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씬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거보다 베이직 오브젝트 클릭했을 때 요 큐브들을 많이 쓰시죠. 큐브로 많이 써서 어떤 벤치라든지 앉은 벽이라든지 일단 간단한 구조물은 그냥 형태, 박스 형태로 그냥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만드시는 거고, 여기 프리즘이라고 있죠. 여기 연필 모양, 이 연필 모양이 되어 있는 게 내가 선을 찍어서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CAD를 깔고 이걸로 똑같이 따라서 그려도 되고요. 요거 부분 많이 쓰실 겁니다. 이건 인테리어 쪽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다른 거보다는 여기 from CAD 플랜에서 큐브드라고 써있죠. 큐보이드. 요 부분을 많이 쓰실 겁니다. 이따가 간단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베이직 오브젝트는 작업 공간에 3D 오브젝트 추가하는 거. 여기 오피스가 좀 많은데 저희 경관 조명 쪽에서는 사람, 나무 딱 두 가지 정도 갖고 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탈리어는 되게 종류가 많고, 여기에서 레이트레이싱 렌더링 메탈리어가 따로 있어요.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레이트레이싱 메탈리어 렌더링용 재질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캘큘레이션, 계산기 누르면 바로 계산되죠. 계산되는 거 매니저, 인공관 계산되면 요거 누르면 이제
인공광만 계산이 되고, 이건 자연광 계산되고, 이거는 두 개, 인공광과 자연광. 지금 저희 공간이라 보시면 돼요. 저희 창문에서 태양광 들어오시죠. 자연광 들어오고 여기 인공광 켜져 있고, 요 공간을 연출할 때는 이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은 여기 있어요. 근데 약간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요 뷰의 메뉴에 가면 이제 보기 메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사진이 이상하다, 뭔가 안 보여야 될 게 보인다, 아니면 보여야 될 게 안 보인다라고 할 때 대부분 여기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뭔가 내 화면이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뷰 메뉴에서 웬만하면 여기 클릭이 돼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클릭이 해제되어 있거나,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드 간격, 조독의 간격을 여기 보시는 거, 이거는 계산이 완료됐을 때 계산값이랑 3D랑 같이 합성해서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약간 업데이트가 되면서 추가가 된 메뉴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키는 지금 내가 쓰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설정, 프로젝트, 그리고 특성, 그리고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결과값, 아웃풋,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루미나리, 여기 조도 배광이 이제 인설트 됐을 때, 첨부됐을 때 얘를 화살표 에이밍으로 볼지 아니면 이걸 3D로 볼지, 아니면 이걸 색깔 C플랜으로 볼지, 세 가지 메뉴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IS 파일을 보기 방식이 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 이거는 이제 계산이 완료됐을 때 활성화가 돼요. 원래 처음엔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이렇게 결과값이 새롭게 나타나고, 이거는 계산값의 개요, 3D 렌더링 뷰, 3D 의사색채라고 합니다. 의사색채 뷰, 3D 등고선 뷰, 레이트레이싱 렌더링 뷰가 여기 있어요. 얘가 레이트레이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값을 입체로 보는 메뉴예요, 이쪽이. 그리고 이쪽은 계산값을 평면으로 보는 방법.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고 계셨지만 좀 정리가 좀 되시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좀 드리면, 프로젝트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좀 요 메뉴예요. 자, 이 프로젝트 메뉴는 일단은 공간의 구성 요소, 바닥, 천장, 벽,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옵션 메뉴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조도 평가 영역입니다. 파란색 아이콘으로 체크 메뉴가 되어 있는 게 조도 평가 영역이에요. 내가 여기를 측정해라 라고 해서 평가 영역을 지정하는 곳이고, 뭐 이거는 작업 공간에 삽입한 것들을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명기구를 10개를 넣으면 여기에 10개의 조명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이쪽으로 계속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큐브가 2개 있으니까 여기 2개가 있죠. 큐브 2개, 조명기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을 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아무거나 더블 클릭을 딱 하는 순간 이렇게 옵션 창이 떠요. 특성, 이거에 대한 특성을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 창을 따로 이렇게 빼놓으셔도 되는데, 더블 클릭하면 나타나니까 굳이 꼭 특성 창을 내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거에 대한 위치값과 회전값, 그리고 조명 IS 파일을 뭘 썼는지, 그리고 에이밍 각도라든지 사이즈, 그리고 배광 파일을, 만약에 이게 배광 파일이라면 1대1로 다른 IS 파일로 바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안등을 설치를 한 30개를 했습니다. 근데 계산을 했더니 너무 밝은 거예요. 아니면 너무 어둡거나, 그러면 조명기구를 바꿔야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바꾸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지우고 또 새로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싹 선택하고 요 메뉴에서 바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30개가 동시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시에 체인지하는
그런 식으로 할 때 여기 특성에서 이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인터페이스 아웃풋이에요. 여기가 산출 결과를 여기서 보이는 거고요. 조도라든지 휘도의 결과값을 이쪽 아웃풋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메뉴는 이따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리눅스 조작 방법은 제가 단축키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평면도 입체 이렇게 딱 둘이 크로스하면서 작업을 하실 겁니다. 배치하실 때는 평면도에서 작업하실 거고, 이제 Z축 위아래로 이제 조정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평면 입체에서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평면과 입체를 왔다 갔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셔야 되는데 마우스로 클릭하면 굉장히 느리시겠죠. 그러니까 F2, F3 이 메뉴 단축키는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보시면 이게 F2, F3, F2, F3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환을 빠른 속도로 전환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걸로 이건 외워두세요. 그리고 뭐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평면도에서는 X와 Y축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절대 Z축으로는 이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3D 입체 단축키 F3 때만 Z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축 형태가 다르죠? Z축 이런 식으로 축이 다르고, 조작 방법에서 마우스 같은 경우는 왼쪽은 웬만하면 안 쓰는 빠른 실행 메뉴예요. 그냥 옵션 창이 떠요. 그리고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라든지 화면 이동을 합니다. 휠이. 그래서 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왼쪽 버튼 자체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화면 이동하는 거. 그 왼쪽 마우스 클릭, 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왼쪽 마우스 클릭하세요, 휠 클릭하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해 드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무브, 로테이트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조작 방법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저는 축대로 움직입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진 않아요. 절대 X축, Y축, Z축 축대로 움직입니다. 절대 이 파란색 영역 있죠, 이거를 클릭하진 않아요. 이거 클릭하면 XY 자유롭게 움직이죠. XY 동시에. 그렇게 움직이면 조금 좀 나중에 이제 작업하실 때 번거로워요. 그래서 Y축으로 X축으로 축대로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Z축으로 가까이, X축으로 가까이 가면 축이 노란색으로 딱 될 때 클릭해서 움직이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전할 때도 축을 노란색이 될 때 클릭하고 움직이시면 된다. 클릭 노란색으로 될 때, 그리고 움직이고 다시 클릭 이렇게 합니다. 드래그라는 건 없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쭉 끌고 클릭해서 꾹 늘리는 행위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클릭 이런 식으로 대부분 클릭하고 움직이고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할 거예요. 가장 먼저 배열 복사 해보신 분 많이 계시죠? 배열 복사가 좋은 이유가 간접 조명 연출할 때, 다운라이트 배치할 때,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수량을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 복사를 많이 하고요. 이 부분을 지금 실습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는 아시죠? 시작하기에서 실내에는 빈 공간으로 시작하는 거, 인테리어, 그리고 인테리어 위드 캐드 플랜이라는 거 있습니다. 캐드를 깔고 시작하는 거, 이거는 이미지를 깔고 시작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경관 조명, 실외도 마찬가지예요. 빈 공간으로 시작하는 거, 캐드 인테리어 도면을 깔고 시작하는 거, 도면 이미지를 깔고 시작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건축 조명은 웬만하면 그냥 빈 공간으로 시작하고요. 아니면 조경 조명 같은 거는 조경 도면을 깔고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이 두 번째를 많이 쓰고, 조경 도면이 없을 경우, 이미지만 있을 경우는 도면 이미지를 깔고 시작하기. 이거를 누르고 작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맨 앞에는 프로젝트 넘버예요. 이 위에. 이거는 회사마다 프로젝트가 넘버가 다 있으시죠? 프로젝트마다. 회사마다 다르고요. 여기 오브젝트는 측정 공간이 어떤 거를 측정을 할 건지 이를 쓰시면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조명 방법이 뭔지, 커스터머는 나를 의뢰한 회사라든지 고객 이름, 그리고
그 다음은 작업자 이름을 쓰시는 거고, 이거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출력할 때 제대로 뜹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실내 공간으로 시작할 때 뜨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테리어로 시작하기 누르면 이 창이 뜨죠. 제가 설명한 거. 자, 입력한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이게 떠요. 이 두 번째. 이 메뉴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룸의 이름이고, 이거는 뭐 룸의 형태, 그리고 이건 룸 사이즈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리고 룸의 높이, 층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0.75와 0.5.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통로 설계할 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0.75라는 것은 지금 앉아 계신 책상의 높이를 계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럼 복도는 어떨까요? 복도는 그냥 0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를 복도 0.75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offset the wall은 이건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면에서부터 0.5 떨어진 공간부터 측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서리까지는 계산 안 할 거야라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일단은 사무실이라 생각하시면 책상이 이렇게 끝까지 안 갔을 때, 뭔가 인테리어가 안 가운데 좀 몰려 있을 때 있잖아요. 모서리까지 뭔가 레이아웃이 안 돼 있을 때는 0.5로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공간은 칠판도 있고 벽면에 이렇게 저 컴퓨터도 여기 붙어 있고 사무실 책상도 지금 붙어 있잖아요. 벽면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는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계산이 됩니다. 계산하실 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그냥 OK 버튼 눌러버리면 이런 식으로 바닥면, 이게 0.5 떨어진 거예요. 바닥면에서부터, 바닥면 끝에서부터 0.5가 떨어진 곳부터 계산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빨간색 영역이 체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체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죠. 빨간색 영역이 여기 벽면에서부터 0.5가 떨어진 공간부터 빨간색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영역이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도계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로 시작하기 눌러서 만약에 복도라든지 이렇게 레이아웃이 끝까지, 벽면 끝까지 돼 있는 곳을 측정을 하신다고 하시면 여기를 0, 0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확실히 다르죠. 처음 시작하는 방식이 아예 끝까지 빨간색이 체크되어 있죠. 3D로 봐도 완전히 빨간색, 모두 다 모든 공간을 계산하겠다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 실내 공간 쪽입니다. 이거는 실내 파트에 대한 참고 사항이에요. 기본 사항이니까 꼭 이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진 않으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USB 드림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습 자료 들어가시면 01번 통로 조명 실습에 통로 설계 실습 세 번째, 요거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제가 렌더링을 해놨어요. 모델링. 자, 이 파란색은 유리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고, 혹시 USB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못 받으셨나요? 앞에 여기 USB 있으니까 제가 일단 통로를 설계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렌더링을 해볼 건데, 통로의 KS 기준 조도가 아까 제가 몇이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써있었죠? 30, 40, 60 이렇게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 바닥 조도가 30룩스 이상이 되게끔 일단 설계를 하시면 되고요.
벽부 일단은 첫 번째 벽부 조명, 두 번째 스텝 조명, 세 번째 투광등 세 가지로 일단 해볼 거예요. 세 가지로 배치해서 빛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장 눈부신 게 뭔지 세 가지 중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을 한 다음에 사람한테 얼마나 휘도가 묻는지까지가 실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가장 먼저 조명 기구를 갖고 올 건데 인터넷 되시면 그냥 일단은 개반적으로 연공 조명으로 할게요. 연공 조명 기구가 저는 잘 정렬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제품도 좋고요. 일단은 먼저 벽부등 자바라는 벽부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아이스 파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이렇게 돼요. 다운로드가 되고 조명기구가 굉장히 많네요. 아이스 파일이. 그러면 일단 사양서를 클릭해서 일단 확인해 보면 사양서에서 일단은 업다운의 방식으로 세볼게요. 14W짜리 7W짜리 두 개를 쓴 업다운 방식의 조명기구를 쓸 거면 일단은 거기 두시면 됩니다. (50030) 5032 AA03 5032 AA03 요거 부분이 업다운 방식의 조명기구네요. 자, 요거를 일단 압축을 풀으시고요. 우선 압축을 푸시고 압축 풀고 요거 5032 AA03번 요거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불러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죠. 하나는 프로덕트에 가서 루미네리 선택하고 애드 버튼 누르면 애드 버튼을 누른 겁니다. 프로덕트 루미너리 애드. 그러면 이렇게 프로덕트 셀렉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메뉴가 떠요. 여기서 맨 마지막 메뉴 선택하시고 브라우저를 누릅니다. 그리고 내가 다운로드 받은 곳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5032-3200A 요거 내가 갖고 오고 싶은 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아 됐네. OK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꺼져요. 절대 그냥 끄지 마시고 애드 버튼을 꼭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애드 버튼 누르고 또 확인하고 누르지 마시고 셀렉트 한번 가셔서 진짜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명기구가 잘 들어가 있느냐 꼭 여기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셔야 제대로 들어온 겁니다. 자, 제대로 들어왔으면 조명기구가 여기 아이콘이 형성이 돼요. 이게 조명기구를 갖고 오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죠. 좀 더 빠르게 갖고 오고 싶을 때는 평면도 뷰에서 다음번 다운로드 받은 메뉴 창을 띄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시고 바로 드래그 이 안쪽으로 그러면 바로 조명기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까 뭐 두르고 클릭하고 클릭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 클릭하는 거 너무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운로드 폴더 넣고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냥 끌고 와요. 근데 3D 뷰로 끌고 오시면 배치가 바로 안 돼요.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평면도 뷰를 보실 때 평면도 뷰에서 갖고 와서 조명기구를 설치할 공간에 클릭 그리고 ESC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명기구가 잘 들어와 있네요. 업다운으로. 자, 어디까지 하실 거냐면 조명기구 배치까지 하실 건데 제가 하는 거 한번 보고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명기구를 일단 갖고 왔어요. 제가 그런 다음에 그리드 스냅을 풀고 자유롭게 움직이게끔 만들고
조명기구 광원의 센터를 벽면과 일자로 만들게 배치합니다. 벽면과 딱 벽면에 광원의 센터가 되게끔. 여기서부터 Y축을 움직여서 이렇게 띄울 거예요. 그 띄우는 거는 제가 대략적으로 오늘 설명드리면, 왜 띄우냐, 지금 보시면 광원의 센터에서, 도면 보시면 광원의 센터에서부터 여기 브라켓까지가 거의 길이가 있죠. 벽면에 광원의 센터가 바짝 붙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광원의 벽면에서부터 광원의 센터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실제로 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한 150 정도 떨어진다 가정하고 할게요. 광원의 센터가 벽면에부터 광원 센터. 그러면 도면 여기 Y축을 클릭하시고 150이 될 때 딱 멈추시면 돼요. 그러면 조명기구가 실제 떨어진 벽면과 떨어지게끔 정확하게 떨어져서 배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일단은 확실히 벽면에서부터 광원의 센터까지의 거리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도면으로. 모르시면은 대략적으로 좀 추측하셔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배치하신 분들은 도면기구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옵션 창이, 이게 특성 창이 떠요. 그러면 3D 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3D 뷰로 보면 지금 조명기구의 높이가 포지션을 보면 돼요. 포지션 X, Y, Z. 그래서 X, Y는 보실 필요 없고 Z축이 3m, 바닥에서부터 3m 떨어진 공간에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조명기구 사람과의 밸런스를 보면 3m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3m가 너무 높다, 2.5m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3을 2.5라고 하시면 조명기구가 바닥에서부터 2.5 떨어진 곳에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치로 움직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항상 수치로 움직이는 거를 습관화하시고, 일단 조명기구의 배치를 제대로 한 다음에 Z축은 수치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배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돌려보세요. 바로 다 배치하지 마시고 하나를 일단 배치하고 돌려봐요. 그리고 결과값을 한번 봅니다. 와, 엄청 센 것 같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해제하시고, 그러면 빛이 보여요. 와, 되게 세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이 메뉴, 지금 이 3D 뷰는 그냥 참조용 쌈조용 CG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맹신하시면 안 돼요. 절대. 얘는 더 밝게 나와요. 항상. 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드리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밝기 -2를 해야 돼요. 이래야 조금 근사해져요. 약간 좀 비슷해집니다. 실제와. 이건 실제보다 좀 더 밝아요. 이게 메뉴가. 자, 이렇게 보시고 결과값을 확인하시면 빛이 잘 묻는 거는 확인할 수 있네요. 7.5라서 되게 빛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평균값을 30으로 하면 이 정도예요. 이런 느낌이면 아주 빛이 잘 퍼지고 있네요. 이런 느낌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조명기구 셀렉 완료. 그러면 여기서부터 배치를 진행할 건데, 어레이 배열 복사를 하겠습니다. 배열 복사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열 복사하는 방법은 일단 프로덕트 루미너리, 내가 조명기구 갖고 온 거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에 로우 한 일자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의 긴 벽면을 한번 찾아보시고, 긴 벽면에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직교입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쫙 걷고 여기까지
하나의 벽면 딱 선택하세요. 클릭,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다가 몇 개 설치할 건데 얘가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4개, 4. 오케이. 그러면 이 간격에 4개의 조명기구가 설치가 된 겁니다. F3 보면 조명기구가 설치가 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막 엄청나게 퍼지는 거 그냥 무시하세요. 다시 제대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잘 됐네요. 자, 그런데 F2 다시 눌러서 배열을 보시면 여기 유리창과 그 경계의 조명기구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 이 더블 클릭 해볼게요. 자, 로우를 한 걸 더블 클릭 해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이 메뉴에서 제가 좀 잘 보이게 빼놓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메뉴 여기까지 하실 거예요. 자, 인서트 포인트가 돼 있어요. 지금 디스턴스, 거리, 조명기구의 거리가 인서트 포인트로 돼 있어요. 매뉴얼로 돼 있고, 자, 인서트 포인트에서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바꿀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지금 등 간격으로 얘가 자동으로 배열해 주고 있어요. 제가 5개면 다 똑같은 배열을 5개로 늘려주고, 이거는 이제 조명기구와 조명기구의 사이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조명의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제가 4개로 되어 있는 걸 뭐 10개로 바꾸면 똑같은 공간에 10개로 배열이 바뀌죠. 지금 보시면 배열이 지금 바뀐 거 바로 보이시죠? 똑같은 공간에 간격을 줄여서 10개로 등 간격으로 바꿔주시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필요 없어요. 이 메뉴는 뭐가 더 중요하냐? 조명기구와 조명기구의 사이의 거리가 더 중요해요. 벽부등 사이의 거리가 몇인데? 라는 거 많이 들어보고, 사이의 거리가 몇인데? 이런 식의 질문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명기구와 조명기구의 사이 거리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배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insert point라고 되어 있는 거를 space between, 사이의 거리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 걸 매뉴얼로 바꿉니다. 그러면 디스턴스의 거리가 활성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조명기구와 사이의 거리가 0.67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 그럼 난 이제 지금 10개까지 필요 없고 4개로 하는데, 조명기구와 조명기구의 사이의 거리를 1m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요? 1m 사이의 조명기구 4개가 1m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처음 실습하실 거고요. 이렇게 하시고, 1m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한 1.5m 거리로, 150이 아니라 1.5 이렇게 하니까 F3 이렇게 배열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배열을 해보시고요. 자, 배열한 거를 복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배열 지금 복제했잖아요. 이거를 복사하세요. Y축으로, X축으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축을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큐브 1.5에다가 센터에다가 딱 맞춰놓고, 지금 보면은 2개밖에 안 들어가죠. 이 공간에는. 그죠? 그럼 2개를 지우면 돼요. 그러면 더블 클릭 눌러서 4를 2로 바꾸면 됩니다. 1로 바꿨네. 2. 이런 식으로. 그럼 2개만 남죠. 이런 식으로 배열 복사한 거를 복사해서 옆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2개. 그럼 여기도 2개 할까? 라고 했더니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개.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니까 하나도, 이것도 그냥 이걸로 배열 복사로 복사해서 복사해서
4개를 하나로 바꿔주시고 얘를 가운데다가 넣으면 배열이 완료됐습니다. 한 줄 배열.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거를 실습을 할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컨디션이 다뤄지거나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조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조명기구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숫자만 바꾸시면 돼요. 지금 센터는 다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4개를 했는데 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5개로 클릭하고 5 누르면 그냥 5개로 등배열로 다시 또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기구 사이의 거리를 좀 좁히셔도 되고요. 바로바로. 이건 바로바로 수정이 너무 간단하고, 만약에 이게 간접 조명기구라 생각하시면 되게 수월해요. 그래서 간접 조명이 한 몇백 개가 쫙 일자로 돼 있는데 그거를 간격을 수정하거나 수량을 수정할 때 어레이 복사가 돼 있으면, 얘가 왜 이렇게 대답하지? 네, 일단은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